제가 조금 전에 주요 뉴스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었는데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조국 장관에 대한 물타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도 아침에 신문을 쭉 다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 장관과 관련된 뉴스들이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 가운데 단연 눈길이 가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제 스폰서로 알려졌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있잖아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이 광원도 원주의 윤중천 씨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윤중천 씨 진술이었는데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 검찰로 꾸려진 수사단에서 그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그런 진술을 했는데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요. 기사를 쓴 기자가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서 취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정 또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윤중천 씨가 먼저 이렇다라고 해서 과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지난해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고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러니까 2013년도 당시에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돼 있던 자료, 이 자료 안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을 했고요. 어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윤중천이 이러저러하다. 수차례 접대를 했다. 별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가 설명 줬습니다만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저희가 그 신문에 실린 그 기사를 그냥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일면, 오늘 한겨레 일면이고요. 잠시 후에 또 보여지겠지만 그 기사는 이제 3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김 교수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김학의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로부터 원주에 있는 접대에서 윤석열이 접대를 받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래픽.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윤중천 사건을 재수사했던 검사가 있어요. 대구지검장인데 지금 여환섭이라고요.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을 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요. 윤중천 휴대번호 연락처가 한 1000명 정도 등록돼 있는데 윤석열 없어요. 윤중천에게 윤석열을 아냐고 물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환섭 지검장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한겨레의 보도는 오보가 돼버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야당도 발끈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도 지금 신속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상으로 보면 일단 그동안에 이제 매주 주말 서초동에서 이제 집회를 하신 분들 주장이 조국수, 윤석열 아웃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 조국 사태와 관련돼가지고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아웃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입장에서 보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대한민국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윤중천 별장 접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팩트 여부와 상관없더라도 일단 정황상 그리고 시기상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의도로 가지고 나왔을까? 특히나 이제 어제 그제만 해도 유시민 또 이사장은 또 나와가지고 KBS와의 또 본격 싸움을 시도하면서 지금 이 국면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도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서초동에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 유력한 방송을 진행하는 유시민 씨는 또 KBS와 일단 전쟁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진보 언론이랑 한겨레에서 또 윤중천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팩트 여부는 저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관없이 시기와 정황이 너무 노골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지원 의원도요. 오늘 이 한겨레 이제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별장 성접대 그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음성, 동영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지금 하국장께서 조금 전에 이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의 하영 기자랑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전해 들었는데요. 하 국장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시기에 나왔느냐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자한테는 팩트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네. 과연 윤중천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고 그리고 사실 원주에 있는 그 별장에 초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왔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하 기자한테는 사실 뭘 물어봤냐면은 한겨레 신문에 오늘 보도한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내용 그 내용 이외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즉 이미 2013년에 검찰과 경찰이 처음 조사했는데 거기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석자가 메모지, 다이어리 이런 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있었다. 아하. 그거를 검찰의 과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할 때 그거를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본 당시 소속 검사가 윤석열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리고 거기 원주에 있는 별장에 온 적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게 이제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진짜 진실이 뭔가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당시에 진상조사단에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하기 전에 면담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면담 그 기록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사하는 그 하기 상황이 전에 아니고 그냥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면담. 보고 공식적인 조사를 할 때는 다시 물어보니까 윤중천이가 모른다. 아니다. 심지어 면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법무부를 거쳐서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검찰에서조차도 그것과 관련해서 물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 심지어 2013년에 수사 기록에 그런 이름 석자가 나와 있는 게 아예 없다. 다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하고 그때 당시 진상조사단의 공식적인 수사 기록 그리고 그 이후에 대검에서 조사한 거기하고 서로 어긋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보도가 정치권에 이제 엄청난 지금 파장을 좀 불러 일으켰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해당 보도가 나오자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좀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의 반응은 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좀 신중하게 사실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사 보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중에 좀 사실관계 파악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글쎄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고민까지는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수사를 했잖아.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 뭔가 사실관계를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이 딱 보도를 하자 검찰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완전한 저건 허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검찰 얘기하기를 완전한 허위 사실이에요. 윤석열 총장은 윤중천 씨와 면식조차 없습니다.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 음해 기사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합니다. 허위 사실 기사화한 데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검찰이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께서는 일각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이른바 지금 여권이 뭔가 하고 있는 검찰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여권이 지금 검찰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검찰 현재 여권이 검찰을 비판하는 거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지금 따져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이 지금 검찰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 말에 우선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서초동 집회 관련해서 서초동 집회에서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테마는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번 기사 관련해서는 저는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하나는 이제 예. 그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팩트체크에 관한 이제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겠죠. 사실관계. 그러니까 물론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추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기사를 왜 썼을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 왜 썼을까? 이런 네, 기사를.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간에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 동시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검찰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팩트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가 이루어져 있고 어디에서부터 덮었느냐 그걸 좀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의 큰 테마는 뭐냐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나왔느냐?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검찰 개혁에. 검찰 개혁을 좀 나눠서 보자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자는 부분이 있을 테고, 하나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비대화된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더 맞춘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김 교수님. 예.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저는 뭐 금방 확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황당한 게 이 진상 재조사를 시작한 게 이 정권 들어서 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구지검장 여한섭 지검장이 단장이 돼가지고 이 김학의 수사를 다시 하라는 국민적 여론에 부응해가지고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재조사 했은 결과를 다 이 정권에서 발표한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 결장에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자기가 뒤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는 건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그와 관련된 이 이름 석자가 나왔다는 일부 주장과 논란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법개혁의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여한섭 지검장이 단장으로 이 정권에서 했던 결과가 끝나 있고 그다음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논란은 끝난 사안인데 이게 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를 좀 이렇게까지 하면 경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동욱 검찰총장 낙마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삽질시킬 방법은 없으니까 한 일간지 흘려가지고 혼외자 논란으로 끌고 가서 결국 낙마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어두운 권력의 개입이 아니냐는 그림자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힌 다음에 물론 이제 언론도 그럴 만한 나름대로 취재 과정을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명백한 윤석열 흔들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그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당연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도를 본 그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나옵니까? 김 기자? 네, 일단 정면으로 아니라고 반박하고 아니다. 나섰다고 네. 합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직후에 뭐 검찰 간부들하고 이제 복수의 검찰 간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했대요? 나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 원주 별장 있잖아요. 20여 년 전에 다른 일로 원주를 한번 가봤을 뿐이고 그 이후에 원주에 가본 적 자체가 없다. 그리고 내가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충 살지 않았다. 나 원주에 가본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윤중천 뭐 접대가 있고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건데요. 자, 하국장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과연 별장 접대를 받았는지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예요. 왜냐면은 대검찰청에 그때 검찰 과거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검사만 있는 게 검사 한 사람당 위부인, 교수, 뭐 변호사 이런 위부인이 3명씩 붙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서 처음에 면담 기록에는 있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아니라고 이미 부인을 했어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 결과를 모두 수용을 했기 때문에 예. 당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다른 검찰 간부 3명은 거기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그것이 법무부로 가가지고 검찰로 다시 넘어오니까 예. 그때 당시에
여환섭 단장으로 하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다시 만들어져서 또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아하. 그 부분 조사했습니다. 그 부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또 다시 똑같이 윤중천 씨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다음 이제 아닌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지. 지금 거기에서 첫 번째 면담 기록에서 나와놓고 그다음에 그냥 덮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요, 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그래픽 한번 좀 보시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잠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 말하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검증 당시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검증 당시에 이를 검증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이라는 전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조국이 이를 무마하고 묵살해줬다는 겁니까? 참 하는 짓이 조폭 집단을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필요해 보일 법한데 우리 강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에서 이제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던 입장을 밝혔죠. 근데 조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에 관해서 이제 청와대 입장이 짤막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사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뭔가 좀 추후 어떤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이렇게 등치시켜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 그 사건은 권력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공작을 할 때는 왜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아마도 최동욱 총장을 찍어내기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 하에서 정말 면밀히 계산을 했겠죠. 이렇게 공작을 하면은 찍어낼 수 있겠다. 분명히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다. 근데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 개입해서 흘려준 정보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전 면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고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추후에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기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건은 최동욱 총장 건과 함께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등치시켜서 볼 수는 없다. 하국장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사를 보도할 때는요. 어떤 주장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검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한 사안은 그 사람의 주장이 마지막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주장이 끝까지 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단에서 면담할 때만 얘기하고 실제 조사할 때는 또 진술을 번복해야 돼 아니라고 얘기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니라고 한 사실을 기자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안 했다면 취재 미진이고 확인하고도 만약에 지금 첫 번째 즉 면담 기록에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썼다면 사실은 이게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요. 오늘 이 한겨레 신문사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상 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시점에 과연 이 보도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본질은 물타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조국 일가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 물타기에 대해서 지금 물타기가 계속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은 김 교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다 이거 조국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물타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흔들기죠. 윤석열 흔들기입니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조국 장관 딸과 아들의 무슨 입시 의혹 제기를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물타기예요. 그런 게 물타기고. 쟁점이 되고 있는 걸 획득해가지고 꼴대로 옮겨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게 물타기고 제가 볼 때는 이 물타기 성격보다는 지금은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인 것을 국민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조국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윤석열이 가지고 사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기 위한 사실은 그런 의도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하국장 말씀하셨지만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썼겠지만 전체적인 기자의 취재의 어떤 준칙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미
이미 6년 전에 첫 조사 면담에서 잠깐 나왔던 이런 석자 한 번 있었던 것을 왜 덮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니 사실 이게 과대 해석한 거죠. 이미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 뒤로 다 확인을 했고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여완섭 지검장이 이 정권에서 만들었던 진상조사단에서 또 다시 확인해서 다 사실 무근인으로 정리가 된 사안인데 됐는데 이거 끄집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강 대변인 말씀처럼 권력이 개입했다는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 기자분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또 이 보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좀 반응을 보였어요? 김 기자 어때요? 네, 당연히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국 장관의 출근길에 기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국 장관 오늘 좀 바빠 보였습니다. 저렇게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나와서. 검증했는데 사실 문문으로 나왔는데. 자,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런데 조적조라고 하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 아니냐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2013년 10월에 조국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저희가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먼저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조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하국장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과연 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가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느냐 이건 제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어쨌든 기자가 기본적인 취재 적어도 만약에 그런 정보를 들었다면은 적어도 취재를 해야 될 대상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수사 기록에 만약에 처음에 면담 기록에 있다면 적어도 수사 기록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그걸 입수할 수 없다면 관련 여러 검사들하고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단지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의 핵심 관계자 3명한테만 들었다면서 이렇게 한 거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취재를 적어도 관련자가 많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검찰이 다시 수사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한 거를 보면은 지금 이것이 나온 게 무슨 권력형 어떤 찍어내리기 이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시기가 석연치 않고 또 기사를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무리한 기사를 그것도 일면톡으로 썼다.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강 부대변인께서는 지금의 일련의 지금 하국장이나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각의 이런 지적,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그런 의심이나 의혹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성립을 하려면 이제 이 기사가 윤석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총장 흔들기다. 근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거나 흔들기를 하려는 그 시도가 가질 수 있는 실익이 도대체 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굳건하게 이렇게 지켜줌으로써 수사는 수사대로 가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지금 장관이든 아니면 조국 장관 가족이 받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거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조국 장관을 지키는 길이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끌어내려봐야 실익이 없다.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봤던 그 조국 장관의 예전 그 트위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자면 트위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예, 말씀하시죠. 이제 말이 저 당시 했던 저 말이 이제 이번 그 논란 관련해서 이렇게 대입이 되려면 일단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다 흔들기다 그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면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 교수님. 강 대변인도 그렇게 보시는 게 또 합리적으로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느냐를 분명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이죠.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사퇴 요구가 굉장히 비등했을 때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사퇴시키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백하게 집권여당 안에서 윤석열 사퇴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국민들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사실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검찰개혁 주문하고 그래도 조국 장관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잖아요. 아,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은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아,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칠 텐데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뭐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총장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조국 장관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윤석열을 어떻게든 찍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조국 장관의 같은 편이라고 하는 진보 진영의 언론에서 일면톱으로 저런 기사가 확인도 잘 안 된 채로 나오니까 뭔가 의심할 거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민지 기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번에도 또 이 정치권이 이거 또 내로남불 아닙니까? 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온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아까 전 조국 장관의 이제 전 그 트위터를 보신 것처럼 거기에처럼 민주당 또한 과거 발언과 지금 행동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이제 검찰총장이 사건을 지휘하는 이제 검찰총장 최동욱 총장에게 혼외자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당시 발언 모아봤습니다. 검찰총장을 찍어낸 자객을 보낸 객장이 청와대라고 하는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박근혜 정권의 단독 작품인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합작품인지도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앞에서 임명하고 뒤에서 찍어낸 이유를 이제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시간입니다. 열심히 수사한 당신 떠나라는 검찰 흔들기 역시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정치권의 이 내로남불 논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참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으로부터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의 그 후폭풍 좀 짚어드렸습니다.